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TV 토크쇼의 여왕, SNS 팔로워 6천만 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 오프라 윈프리가 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란 책입니다. 솔직하고 감동적이며 강력한 힘을 내뿜는 깨달음의 책,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쳐서 무릎을 꿇게 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충격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좌절하게 하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이다.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균형을 잃는다. 지진이 나도 버티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진동을 피할 수는 없다. 살아있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경험이 일종의 선물이라 믿는다. 그로 인해 우리는 중력의 새로운 중심점을 찾아 여기저기 발을 디뎌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위가 흔들릴 때 뻣뻣하게 버티며 저항하는 대신 그러한 경험을 우리의 위치를 바꿀 기회로 여기고 받아들이자. 균형은 현재의 순간에만 존재한다. 대지의 흔들림을 느낄 때 자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어보자. 마음만 굳게 먹으면 다음 순간 닥치는 진동을 당신은 잘 이겨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숨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남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하고 있다. 만약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길을 의심하며 단 1분이라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리라. 당신이 지금 어떤 역경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이 점만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삶이라는 캠퍼스는 매일 우리가 겪는 경험과 행동, 반응과 감정으로 채워지며 그 붓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 말이다. 내가 이것을 21살에 알았더라면 많은 눈물과 자기의심의 시간을 아낄 수 있었으리라. 우리가 모두 자신의 인생을 그리는 예술가이며 원하는 만큼 다채로운 색깔로 한껏 붓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것은 내 삶의 크나큰 발견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 살면서 누구나 겪게 마련인 그 순간은 반대로 우리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중심에 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으라고 촉구한다. 결혼 생활이 무너졌을 때, 나를 자리매김해주던 직장을 잃었을 때, 또는 믿었던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열쇠는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은 모두 나름의 의미를 품고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장애물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로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이와 뒤처지는 이의 차이점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걸 느낀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빨리 뛸 수가 없다. 하지만 속내를 고백하자면 나는 이젠 빨리 뛰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가슴도, 무릎도, 태도도 변한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요함의 감각에 놀란다. 예전이라면 흥분으로 숨이 가빠서 종이 봉투에 머리를 박고 헉헉거릴 정도의 일에도 이제는 당황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생의 배움만이 선사할 수 있는 나에 대한 통찰의 비밀까지 알게 되니 고마울 따름이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애물을 가치 판단 없이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소망의 장소로 당신을 인도해 줄 길에 대해 결코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확실히 안다. 당신의 미래, 즉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운명의 존재는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이곳으로부터 진화했다. 당신이 배워야 했던 교훈과 당신이 저지른 실수, 당신이 맛보았던 좌절 모두를 미래로 향한 디딤돌로 여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자.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명백히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제는 확실하게 안다. 깊은 관계의 부재란 내가 다른 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걸. 물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탱해주는 관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하지만 나를 치유해주고 완전하게 해줄 사람. 너는 아무 가치도 없다며 항상 내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잠재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나 가족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조차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나의 잠재력을 더 강하게 발현할 수 있을까? 지금도 나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삶의 다음 단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내가 가져본 어떤 직업에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본 그 어떤 도시에서도 나는 내가 그곳에서 최대한 성장했다고 느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때때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달달 떨리는 무릎으로 밖으로 나서는 것이 용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는 가장 위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두려움은 나의 허락 아래 나를 꼼짝 못하게 묶을 것이고 나를 소나기에 넣고 내가 절대 최고의 내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설 것이다. 확신하건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힘을 가진 것은 당신이 품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용기를 끌어모아 남의 생각이 아닌 자신을 위해 표를 던질 때 감히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바꿀 때 또는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항상 산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난관에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당신더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외치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약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두려움이 치솟거나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겨나 당신을 비틀거리게 할 수도 있다. 기진맥진에 있다 때려치우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더 끔찍하다. 때때로 당신은 끔찍한 고착 상태에 몇 년씩 갇혀 있게 될지도 모르며 너무나 많은 날을 후회에 몸부림치며 살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더라면 과연 내 삶을 어땠을까 하고 언제나 궁금해하며 살지 모른다. 지금 당장 두려움이 당신 앞을 막아서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 즉 당신의 앞을 막는 두려움의 물살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물결을 타는 법을 배워서 예전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떨까? 당신에게는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라며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들을 뿌리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마침내 당신이 필요한 것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훈이다.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다. 나는 종종 내가 전혀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맞닥뜨린다. 하지만 기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내게 있어 기적이란 반짝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것 같아도 언제나 그곳에 희망과 가능성이 존재함을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기적의 존재에 마음을 꼭꼭 닫아 걸거나 심지어 기적이 코앞에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도 우연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 그러나 나는 기적을 기적으로 본다. 내게 기적이란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적을 보겠다고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때때로가 아니라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나는 내가 가진 에너지를 현재에 집중하고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을 온전하게 인식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일이 있어야 했어. 무언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등등의 걱정을 더는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긴장을 푸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해야 할 일이 끔찍할 정도로 많아서 만약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나는 완전히 비효율적인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살짝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중 누구도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할 수는 없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보살핌을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몸은 병과 피로라는 형태를 띠고 저항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신에게 시간과 보살핌을 돌려줄 것인가? 나는 나의 경우 친구 게일과 거의 매일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밤마다 욕조에 뜨거운 물을 채우고 초를 한두 개 켜놓은 후 몸을 담근다. 오글거리게 들리겠지만 숨을 깊이 쉬며 긴장을 풀고 있는 동안 타고 있는 촛불에 1분 정도 집중하면 아주 차분해진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책을 읽거나 심야뉴스를 포함해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다.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감사일기를 쓰고 주중에는 날이 저물 무렵 멋진 소설을 읽거나 가만히 앉아 자기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것을 나는 생각버리기라고 부른다. 선량함이란 이름으로 다른 모든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여성들 안에는 마치 프로그램처럼 박혀있다. 다 희생한 후에 남는 부분이 아주 조금 있다면 그 정도는 가져도 된다.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감정과 영혼이 담긴 탱크가 바닥이 보일 때까지 주고 또 준 다음 연료 없이 습관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지치게 된다. 당신은 더더욱 그렇게 된다. 언젠가 라이프 코치에서 출연해서 스스로 보살피기란 개념을 이야기하는 토크쇼를 찍은 적이 있다. 자기 자신이 느끼는 필요를 다른 누구의 필요로 우선시하라는 라이프 코치의 말에 청중은 야유했다. 자녀가 필요한 것보다 어머니가 필요한 것을 우선시하라는 그 단순한 제안에 여성 청중은 몹시 언짢아했다. 나는 설명을 하기 위해 끼어들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거나 돌보지 말라거나 굶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라이프 코치님의 제안은 자신을 먼저 보살펴야 여러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살핌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 이야기 아시죠? 자신이 먼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잠시 멈추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자. 생각을 버리자. 내려놓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순간임을 스스로 일깨우자. 나는 확실히 안다. 호흡은 나의 닫히며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우리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중심을 찾을 수 있도록 선사받은 선물이 호흡이다. 조금이라도 긴장을 느낄 만한 것과 마주칠 때마다 나는 하는 일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쉰다. 종종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고 있는 자신을 깨달은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보자.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줄곧 긴장한 상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을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지금도 나는 탁월해지려고 노력한다. 나눔에 탁월할 것, 호의를 베품에 탁월할 것, 노력하는 것에 탁월할 것, 투쟁과 대결에 탁월할 것. 내게 있어 탁월함이란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돈 미겔 루이스의 책 4가지 약속에 나오는 마지막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우리가 자유로 가는 가장 만족스러운 길임을 나는 확실히 안다. 루이스에 의하면 우리의 최선은 그날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상관없다.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자기 자신을 꾸짖으며 판단하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일은 없을 것이다. 하루를 마감할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자. 그렇게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산다는 위대한 과업에 탁월해질 수 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풍요한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 당신은 기꺼이 진정한 일을 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그 일이란 당신의 직업이나 경력의 내용이 아닌 당신을 위해 가장 위대한 소망을 속삭여주는 영혼을 따르는 것이다.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당신은 때때로 조용히 침묵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정신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야 할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배움을 멈추면 성장도 멈추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우주에게 나는 이미 다 했어요. 내겐 새로운 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당신이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지 않은가. 당신이 몸을 함부로 다룬다면 당연히 몸에 문제가 생긴다. 눈 가리고 아웅은 통하지 않는다. 당신의 신체에는 운동과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 당신이 마치 이겨야만 하는 경주를 뛰는 양 인생을 내달리며 살고 있다면 속도를 줄이고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내달릴 필요가 없다. 그것이 진실이다. 당신은 여전히 이곳에 있지 않은가.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인생을 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다. 이상으로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온전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자. 그렇게 당신의 여행은 시작된다. 오프라 윈프리. 감사합니다.